서울의 도심 한복판. 외국인 여성 몇 명이 때를 지어 한국인 남자 한 명에게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 그 남자는 여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데요. 남자 옆에 있던 그녀의 여자친구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무릎 꿇은 남자친구에게 멀리 떨어져 서 있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세상의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돋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주부 사진 동호회장을 맡고 있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는 미술관, 공연장이 많아서 연극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회가 자주 열리다 보니 저는 어릴 적부터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고 자랐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흥미로운 일을 사진에 담고 싶었는데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니 늘 꿈으로만 갖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어릴 적부터 사진을 찍었고 특히 티벳, 몽골, 인도 등 불교 영향을 받은 부분에 큰 영감을 얻어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죠. 그는 아주 오래전 한국에도 방문해서 전시회를 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리처드 기어를 보면서 늙어서도 사진 찍는 것을 멈추지 않은 모습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상관없이 사진 찍는 것은 하나의 다른 삶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동호회에 가입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해서 지금의 동호회 회장까지 오르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믿지 못할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인 알버트 왓슨이 아시아 첫 대형 사진전을 한국에서 열기 때문에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 함께 한국을 가겠냐는 것이었죠. 사진전에는 그의 1960년대 초기작부터 최근에 공개되지 않은 신작까지 다 공개한다고 해서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한국행 티켓을 구하느라 난리일 정도였거든요. 알버트 왓슨이 뉴욕에서 거주하다 보니 우리는 그의 소식을 더 빨리 알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사진전이란 의미 때문에 뉴욕에 있는 회사들이 협찬을 엄청 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 항공권을 20장 기부하는 회사가 있었고 몇 가지 조건만 채우면 한국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죠. 사실 현재 저희 동호회 팀은 뉴욕시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또 각자의 생업 때문에 개인 전시회를 열지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한국으로의 여행과 그의 전시를 보는 티켓을 무조건 받아야 했고 결국 우리 동호회가 해내게 되었답니다.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들고 사진작가 명장의 최대 규모 전시회를 보게 된다는 설렘도 있어 복잡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통해 유명 건물을 많이 만났던 우리는 한국의 공항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사진에 담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동호회 팀은 한국의 일상을 사진에 담고 싶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와 리무진을 탈 때부터 동호회 팀은 어안이 벙벙해졌죠. 그리고 곧 모두 사진기를 꺼내서 연방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말로만 듣던 한국의 치안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공항을 나온 우리는 버스 정거장 앞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는데 동시에 버스 정류소 표지판 아래에는 일렬로 늘어선 캐리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캐리어를 저렇게 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저것은 내 캐리어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참 어이없게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짐을 두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되니 하나둘 캐리어의 주인들이 왔어요. 다들 자기 캐리어 옆에 줄을 서는데 암묵적으로 캐리어 순서가 줄 서는 순서인 것이었죠. 정말 아무도 훔쳐가지 않은 걸 보니 한국의 국룰인 셈이죠. 공항 리무진이 도착하고 우리도 버스에 올랐는데요. 이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공항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장거리 비행에 이미 찌들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인은 버스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준비를 단단히 해오더라고요. 동호회 팀은 버스 옆에 실은 캐리어도 분실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한국인은 버스에 앉자마자 목베개를 꺼내고 귀마개를 끼고 안대를 하고 잘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손엔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었거든요. 잠이 들게 되면 누가 슬쩍 가져가도 알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가방을 들고 있는 채로 안대 끼고 귀 막고 잠들면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도 본인이 부주의했다는 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한국의 유명 연예인이 미국에서 어떤 가게 앞에 차를 세워두고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는 여러 귀중품이 있었고 이 역시 돌아오니 귀중품은 싹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한국인들이 듣기에는 거짓말 같은 일이다 싶겠지만 선진국도 이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물건을 가져갈 만한 여지를 두는 안대 착용이나 잠자기 등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 안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동호회 팀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공공장소에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쉽게도 그냥 눈으로 찍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동호회 팀은 충분히 늦잠을 자고 서울 시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동호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방에 사로잡은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진기였습니다. 아니, 지하철에 무슨 사진기가? 조그만 큐브박스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들어갔더니 바로 증명사진을 찍는 기계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인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사진이 나오는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에서는 증명사진을 찍는 사진관은 흔하지 않지만 약국, 도매점, 우체국 같은 곳에서 찍어줍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찍지 않고 상점 직원이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눈치껏 그곳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아닌데도 비싼 사진값과 소매상점 물건까지 부담해야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인화 서비스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 구글 사이트에 증명사진 찍기로 검색해보면 사진 찍는 방법이 나오지 사진관이 먼저 검색되지 않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증명사진은 지하철에서 바로 찍을 수 있었으니 우리 사진 동호회 입장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증명사진이 길거리에서 촬영할 수 있다니. 당황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 저에게 동호회 친구 린다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빨리 우리가 가려던 홍대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홍대에 도착한 순간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사진관이 무인으로 24시간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외국어 설명이 있었어요. 실제 내부로 들어가 보니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증명사진을 찍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디자인 사진을 찍고 있었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증명사진뿐만 아니고 친구 간의 우정사진, 가족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이라 우리가 도착한 연남동이란 곳은 젊은이들에게 핫한 곳이어서 디지털 사진관이 많이 보였고 흑백사진, 투명 배경사진 등 컨셉을 조금씩 달리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진관은 밖에 줄이 100m나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러한 사진 촬영 요금이 10,000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저렴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증명사진은 물론 여권 사진부터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사진까지 전부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찍자마자 10초 만에 증명사진이 출력되는 모습은 저와 동호회 멤버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길거리에서 증명사진 인화가 가능한 한국의 도시 인프라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디지털 사진 신세계 체험을 마친 뒤 서울 중심 도심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알게 된 것이 한국 사람들이 사진을 엄청 잘 찍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인들 인스타 보면 정말 모두가 사진작가 아니냐 할 정도로 예술작품 같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을 잘 찍는 한국 남자의 정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 한국 남자는 그가 사진작가이거나 사진 관련 전공학생이거나 그도 아니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홍대의 젊은 거리 앞에 우리 동호회 팀도 사진을 찍고 싶어 한 명씩 한국의 도시 배경을 담은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러다 단체 사진도 한 장 찍자는 린다의 말에 우리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죠. 보통 미국이라면 휴대폰을 건네주면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휴대폰을 들고 사진 찍어주는 척하다 도망을 갈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치안을 경험한 우리는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게 되었죠. 지나가는 커플이 있어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간단한 영어를 알아듣던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우리에게 얼굴만 나오게 할지 몸도 다 나오게 할지를 물어봤어요. 그냥 찍어주기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원하는 컨셉을 말해보라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런 최고의 찬스를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때로 달려들어 점프를 하는 장면을 찍고 싶다고 우리 모두가 땅에서 발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일단 해보겠다며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자 린다가 휴대폰 말고 자신이 들고 있는 캐논 카메라를 주는 거예요. 그건 한국 일상을 담기 위해 특별히 린다가 미국에서 챙겨온 고가의 카메라였거든요. 저는 순간 린다의 팔을 잡았지만 린다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웃더라고요. 우리는 짐을 땅에 잠시 내려놓고 홍대 입구에서 다 같이 점프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점프 신호가 잘 안 맞아 여러 번 찍더니 급기야 땅에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저 추억이 있는 사진이면 충분했는데 그는 우리에게 프러포즈하듯 무릎을 꿇고 최선을 다해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여자친구도 재촉하지 않고 우리 동작이 더 예쁠 수 있게 팔을 하늘로 올려보세요. 점프하고 나서 무릎을 90도가 되도록 구부려 보세요 하는 등 전문 사진가의 손길을 거치는 것처럼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10분 넘는 동안 사진을 찍고 나서 기진맥진해진 건 우리 동호회 팀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꽤 괜찮은 사진이 나온 것 같다며 캐논 카메라를 린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보다 더 선명하고 개성을 살린 사진이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10분 동안 거리에 방치했던 가방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있었고요. 미국이었으면 우리가 보고 있었어도 최소 가방 1개 정도는 없어졌을 테니까요. 아무 곳에서나 찍을 수 있는 증명사진, 돈만 원이면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사진관,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한국 사람. 저는 알버트 왓슨이 왜 한국에서 최대 규모 사진 전시회를 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그의 사진전에 우리 동호회도 전시를 보러 갔는데요. 그처럼 사진을 오래 생각하고 연구해서 촬영하는 하이엔드도 좋지만 저는 한국처럼 사진이 대중화되어 누구든 쉽게 찍을 수 있고 잘 찍을 수 있는 평준화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저 같은 사진작가의 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첫 한국 방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와서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하다는 종로와 제주도도 방문해 보고 싶어요. 특히 제주도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한국에서 전시회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렙니다.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꿈꾸는 아마추어 사진작가 루시아 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최근 한국에서는 사진전뿐만 아니라 연극, 미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유명 작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 수준이 높다는 뜻이겠죠.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